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종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뽑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종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17일 서울 경선 하고 나서 18일 날 전당대회에서 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을 최종적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당 대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른바 어대명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반면 최고위원 선거가 격전을 벌이는, 특히 정봉주 후보의 회견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 차장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18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흐름 한번 종합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18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1차 전국 당원대회를 거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끝났는데요. 오늘 TV 토론회가 있는데 마지막 토론회고 17일 날 서울에서 순회 경선이 하면은 순회 경선 일정도 끝나게 됩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우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먹사에 좀 내세우면서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좀 의제 등을 좀 우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턴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좀 이 대표하고 가까운 흐름이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이 대표에 대한 비판 기조를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 대표를 상대로 강경파하고 이제 결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비명의 기수처럼 나서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성적표가 호남에서 10% 중반 정도 얻는 거 외에는 한 자릿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온라인 권리당원 그 투표 현황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89.1%, 김두관 후보가 9.4%, 김재수 후보가 1.4% 정도 얻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는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제 90%를 넘길 것이냐 이런 측면이 오히려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보니까 9대명 90%를 얻어서 대표가 된 이재명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적 득표가 89.1% 정도라면 이제 17일 날 서울 경선이 남았는데 거기서 득표를 하면은 득표율 90%를 넘길 걸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기자들은? 제가 오늘 저 캠프 관계자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90% 어떻게 보냐 했더니 언론에서는 의미 부여하겠지만 이쪽에서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넘으면은 어떻게 전당대회에서 90% 넘냐 뭐라 할 거고 안 넘으면 왜 90%를 못 넘었냐라고 뭐라고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같이 웃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성적만 놓고 보면은 권리당원에서는 이렇게 좀 우세 보이는데 이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일 강세를 보인 게 권리당원입니다. 지금 선거 양상만 보면 권리당원이 56%, 그다음에 대의원이 14%, 그리고 여론조사가 30% 정도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대의원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약간 편향된 경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90%를 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역시나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20대 대표가 77%를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숫자를 차지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득표율이 80%대 후반, 90% 가까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지지를 반영한 거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게 너무 이른바 민주주의 사회의 정당인데 득표율 90%라는 게 이게 좀 낯설다, 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당원들의 일단 전폭적인 선택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의원들이나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아무래도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당원들한테 좀 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목소리는 좀 많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 당원 당규 당 개정 과정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더 이재명의 정당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공천 불복할 때도 10년간 입 후보 제한다든지 아무래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이게 민주당이 재집권의 길에 가까워지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흥미로웠던 거는 먹사이즘 내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투자 소득세나 아니면은 종부세 관련해서 약간 그런 유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조금 민주당이 이렇게 방향성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추후 행보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중도층을 겨냥한 변화다라는 평가가 언론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제 토대를 굳건하게 다졌다. 그리고 나서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만큼 자신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변화를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당대표 쪽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 간에 이재명 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고 그에 대해서 또 정봉주 후보가 또 비판적인 어떤 회견도 했고 이러면서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격변 일고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흐름 같습니다. 예, 일단 좀 먼저 좀 바로잡을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석 최고위원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제도는 없는데,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서 이렇게 누가 1등을 하냐,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냐 했는데, 이런 직제는 사실 없습니다. 네. 다만, 발언 순서는 아니면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없었을 때 누가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냐, 이런 것 정도에서 가장 높은 다득표를 얻은 최고위원이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는데요. 지금 그동안 좀 흥미로웠던 거는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정봉주 후보가 뭐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치고 나가는 모양새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다음부터 양상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바뀌더니 최근에 이제 누적 투표를 했었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하게 됐습니다. 네. 투표율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17.98%, 18%에 가깝고 그다음 정봉주 후보가 16.7%, 김병주 후보가 13.9%, 한준호 후보가 13.7%, 이현주 후보는 11.5%, 전현희 후보는 11.5%, 민영배 후보는 11.7%, 강선 후보는 5%. 사실 보면은 김민석과 정봉주 후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위권에서 5위권까지는 굉장히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또 여론 추이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라서 3, 4, 5위권은 되게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는 지금 최근에 좀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이걸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할지 이런 것들은 좀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봉주 후보가 엊그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재명 파리들 내가 도려낸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얘기는 했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친명 쪽에서는 뭐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도전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봉주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낸 배경은 무엇이고 그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이게 오히려 정봉주 후보한테 마이너스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좀 나오던데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석 전 의원이 최근에 라디오에서 정봉주 후보와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 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만장일치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뭐 이런 말들을 한 걸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봉주 후보로서는 뭐 이렇게 따놓은 당상처럼 뭐 수석 최고위원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인 다음부터는 선거에서 고전을 치르면서 좀 속이 상해 보입니다. 근데 뭐 이 발언이 없었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어제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적 대화다 보니까 본의가 과장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면서 귀여워 죽겠다고 하는 게 귀엽다는 얘기지 죽겠다는 얘기지는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발언이 있었고 조금 속상한 걸 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제 하면서 좀 다른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네. 원래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박원석 전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수준이 있지 않겠냐 예상했었는데, 뭐 이재명 대표를 팔아 이렇게 호가호위하는 정치, 실세 놀이를 하는 사람들 도려내겠다. 좀 세게 나왔죠? 예, 아주 발언들이 정권 교체 최대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다 해가지고 발언들이 좀 되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만 좀 흥미로운 거는 그럼 기자들은 계속 집요하게
당신이 문제 삼는 친명파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는 네. 지금 선거 중이어서 발언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해가지고 아하. 그 사람이 지금 특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기자들이 보기에는 그 정봉주 후보가 얘기한 이재명 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 대략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들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 내놨는데요. 보면은 뭐 이렇게 어제 이렇게 발언만 그 정봉주 후보의 발언만 놓고 보면은 최고위원은 아니다. 뭐 근데 배후 조종까지는 모르겠다 해서 아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번이 이 정봉주 후보가 일종의 이런 일련의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킴을 통해서 뭐 아무래도 지금의 친명 장사보다는 아무래도 비명 쪽에 이렇게 좀 포션이 많이 지분이 많은 대의원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등을 의식한 발언이었다는 해석이 있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제 좀 기자회견장에서는 혁신회의 쪽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 뭐 초세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좀 민주당 내 강경한 형태의 더민주 혁신회의. 여기를 겨냥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아예 친문을 가리킨 거다. 아니면은 뭐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 같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도왔는데 최근에 조금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뭐 친명 이런 사람들 겨냥했다는 얘기. 그리고 아예 그냥 특정한 누구라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막 던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이게 뭐 이제 서울 경선 하나 남긴 했지만 뭐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기자들은 하고 있나요? 근데 상황 자체는 별로 이렇게 좋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는 좀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민주당 내 의원, 여기 당원들이 많이 속해 있는 모임 이런 데 있었는데, 거기 방장이시니 뭐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이제 허용하겠다 해가지고 약간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기도 했고요. 네. 또 보면은 당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련의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어제만 해도 뭐 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련에서 이렇게 강경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오늘 좀 흥미로웠던 게 김민석 의원하고 김병주 최고위원회에 나왔던 두 후보죠.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얘기가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발언을 하지를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아예 이슈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지만은 이 두 사람 다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 자체가 아예 그냥 의지화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좀 그런 의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슈로서 커질수록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성격 자체에서 그렇고 당사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맞불 놓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정봉주 후보로서는 조금 그동안 약간 친명 쪽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친명에 가까운 의원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런 지지층으로부터 조금 외면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봉주 후보의 내용 그 기자회견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정봉주 후보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이 건 관련해가지고 좀 복수의 캠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공통적인 얘기가 전당대회 막바지로 갈수록 과열됐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지 거기서 크게 의미 두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비슷한 논조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어쨌든 이제 민주당 경선 마지막 서울 경선 하나 남았고 18일 날 전당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뭐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거고 최고위원 5명이 꾸려지게 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또 복권됐고 이런 흐름 속에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그런 편린들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민주당의 미래에 어떤 흐름으로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날지 또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오늘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소종섭이었습니다.